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시장이 또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높은 변동성도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보이는 것 같고요. 긴장된 시장의 분위기 또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FOMC의 회의록에 따라서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해소가 됐고요. 덕분에 증시는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다우지수는 0.6%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95%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가장 큰 폭인 1.51%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또한 좋은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일 종가보다 역시 내려간 모습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수치는 여전히 30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던 만큼 대표적인 기술주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7%에 가깝게 추가로 급락을 한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그래도 정규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선물 지수들이 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의 ETF는 정규장이나 시간의 장에서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는 역시 중국의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힘든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정말 간만에 모두가 좋은 흐름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하락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규장에서 상승한 폭이 더 높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모두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장에서는 마이너스 7% 가깝게 급락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거의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행보디아라고 놀림을 받았던 그 시절의 위치입니다. 이렇듯 엔비디아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길어지는 러시아의 전쟁과 중국 봉쇄의 여파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주가를 급락을 시켰고요. 이번 2분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처럼 전쟁과 봉쇄의 여파 때문에 다들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또한 약세장의 진입인 3,800선까지는 하락하지 않고 현재 3,800선과 그 위에 4,100선을 사이에 두고서 주가가 아슬아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3,800선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주요 지수에 대한 하락률을 확인해 보면 현재 S&P 500 지수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17%가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2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이너스 29%가 고점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시장의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의 전쟁과 중국의 봉쇄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시장이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때는 언제나 저가 매수의 기회였죠. 그동안 과거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됐고요. 앞으로의 미래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그런 좋은 투자 종목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좋은 자산을 모아가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제가 미국 테크 탑10 ETF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좋은 성과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이나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증시의 바닥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바닥은 멀었다는 의견과 이제는 거의 바닥에 닿았다라는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각종 검색을 통해서 증시 바닥을 검색한 횟수가 작년 초순 이후로 최고치를 보였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역시 증시의 바닥에 대해서 현재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가장 큰 두 개의 문제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는 빠르게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종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중국의 봉쇄 또한 빠르게 해제가 된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을 다시 찾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기분이 개운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서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좋은 상승장의 랠리를 다시 가져갈 수가 있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요. 지금과 같이 하락한 시장의 흐름이 오래 지속이 될수록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한 이득입니다.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좋은 종목을 믿고 부지런히 저가 매수를 한 주라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